안녕하십니까. 저는 LS 산전에 근무하는 안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그리드로 달라지는 우리의 생활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요소들인 수요 반응, 그린홈, 그린 빌딩, 그린 팩토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그 정의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의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 구현을 위한 구체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스마트 그리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실시간 취득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간에 공급, 저장, 소비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설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 계통 및 시스템이 최적 운영 조건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그 스마트 그리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정의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의 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제 그런 정의를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좀 제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그리드에 있어서 이 경제성과 이 효율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계통이라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4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스마트 그리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존의 계통과 스마트 그리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그리드에서는 기계식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교통하는 데 있어서 단방향 통신이고 전력을 전송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수직형 중앙 집중 구조인데 반해서 스마트 그리드에 있어서는 디지털 방식이고 양방향 통신이면서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서 효율성이 아주 강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트래디셔널 구조에 있어서는 이 전력 가격 정보와 고객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그 비탄력적인 요금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수요 반응이 불가한 데 반해서 이 스마트 그리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력 시장 정보가 열람 가능하고 그 고객의 선택이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력적 요금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수요 반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파워 그리드,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 서비스,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운송, 그 다음에 지능형 소비자와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구분은 이 그 스마트 그리드를 사업화하는 측면에서 나눈 기준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 정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스마트 그리드에 있어서 이 수요 반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지능형 소비자 부분도 매우 아주 비중이 있게 그렇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스마트 그린홈, 빌딩, 그린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홈이라는 것은 신재생 전원과 고효율 에너지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최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주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잘 보시면은 이 에너지 설비와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그 건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홈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팩토리 부분에 있어서 잘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액티브 메소드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그 건축물의 그 자재와 같은 그 패시브 메소드 부분이 서로 잘 조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그 에너지 측면이기 때문에 액티브 메소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빌딩입니다. 그린 빌딩은 신재생 전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및 자재를 통한 부하 저감과 자원 재활용 기술 등을 적용한 친환경 빌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린 빌딩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존의 빌딩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그 에너지 설비 운영 기술,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린 팩토리입니다. 그린 팩토리는 에너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공해 저감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공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전력 예비율이 급감하면서 빌딩과 공장에 대한 그 전력 피크에 대한 이슈가 아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공장과 빌딩에 있어서 아주 그 핵심 그 인프라면서 설비인 피크를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분전반이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응답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현황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8,160만 킬로와트로 세계 13위 규모고 발전기 대수는 4,411기 정도가 됩니다. 이때 그 울진, 월성, 고리, 영광과 같은 이 원자력과 당진,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같은 화력을 합치면 전체 한 55% 정도가 되고요. 그 옆에 전력 수요 현황을 잠깐 보면은 발전량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영남, 중부 지역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수요량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언밸런스한 상황이고요. 이 설비 예비율 부분에서 한 번 더 보면은 2000년부터 12년까지 지속적으로 급감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 전력 수요 현황이라고 하면은 이 북상조류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생기게 되면은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하고요. 광역정전이 일어났었는데 미국의 2003년도에 미국과 이제 캐나다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을 본다면은 먼저 5대 발전기가 정지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 냉방 부하가 20%가 증가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AMI라든가 그 디맨드 리스판스를 이때 구현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단계에서 그 부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요 반응에 대한 정의는 전력 요금의 변화에 반응해서 소비자의 일반적인 전력 사용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반응을 통해서 부하 이전과 부하 감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최대 수요 감소하고 부하를 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전력 구매 비용이 절감하고 개통 운영 제약 완화 및 신뢰도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요 반응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센티브 기반 프로그램과 가격 기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직접 부하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요 입찰이라든가 긴급 DR과 같이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경쟁
형태로 가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요금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반응 참여에 따른 편익을 보면은 참여자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운영 측면에서는 시장 의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마켓 파워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개입하기 때문에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제, 이 요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유니폼 프라이스부터 이 크리티컬 피크가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프라이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것이고 타임 오브 유스라는 것은 이 구간별로 변하는 요금제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타임 프라이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도매 시장에서 적용되는 프라이스인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티컬 피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최대 피크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구현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설계하고 적용을 하는 거냐 한 부분인데 이런 그 시장 정보와 발전기 운영 정보들을 갖다가 잘 디자인해서 메인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로세싱을 통해서 불확도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크리티컬 피크를 결정하는 이런 그 스윙 옵션 툴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DR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크리티컬 시점을 찾게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경험하게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력 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즉, 전력 소비가 적은 야간에는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피크 시에는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전기요금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게 됩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사무실의 에너지 사용은 감소합니다. 퇴근 후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전기 자동차를 충전 장치에 연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야간에 전력 사용이 감소하고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세탁기는 이때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그 후 전기 자동차는 충전을 시작합니다. 해가 뜨고 지붕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저장 장치에 저장합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전력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력회사에서는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초과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높여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전력 사용이 피크에 도달합니다. 전력회사에서 피크 요금을 적용하면 소비자 가정의 스마트 미터는 요금 정보를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저장 장치로 전송하고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저장 장치는 저장된 전기를 방출하여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남는 전력은 전력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회사는 피크요금 적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따라 에어컨을 끄는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사무실이나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전력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 절약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비자 전력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전력회사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구현을 위한 필요 기술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S인데요. 통합에너지 관리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중앙관리센터에서 이 수용과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 전기 공급자와 이 정부와 그런 필요한 정보를 이제 교통하는 부분인데
이 전력회사 부분하고는 실시간 요금제도라든가 전력 사용 요금을 이제 부과하는 정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기관과는 이 목표 관리제와 연동해서 목표 이행 정보를 갖다가 수수하는 그런 형태로 이 EMS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장소 에너지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공장소에 이런 에너지 모니터링을 장치를 장착을 해서 설치를 해서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투명한 에너지 관리라든가 경영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계량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미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전력 서비스 정보와 인프라로 소비자의 능동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요 반응 실현의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에 있어서 프로토콜과 그 메디아 부분,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한, 낸, 완, 유틸러티와 같이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은 홈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 직비라든가 RF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후드 에리어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는 광대역 PLC라든가 RF 통신 방식을 주로 쓰고 있고, 이 WAN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그 이더넷 기반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분전반이라는 것은 빌딩 및 대수용가의 전력 품질 감시, 에너지 수요 관리, 전기 안전 감시 및 설비 감시가 가능한 빌딩 통합 관리와 수요 반응을 위한 핵심 설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능형 분전반을 위해서 아주 특수한 스마트 미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좋은 것은 고객들이 원하는 그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모듈화해서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에는 빌딩 전체나 공단 전체에 대한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 안전 관리 솔루션, 부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력선 통신 부분입니다. 이 전력선 통신은 추가적으로 통신 라인을 깔지 않고 전기를 흘리는 전력선에 그것을 사용을 해서 제어와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통신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설비 비용이라든가 구축 비용이 많이 이제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EES, 즉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주된 계통은 AC 계통, 즉 교류 계통입니다. 교류 계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파수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동기화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그에 따른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발생된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계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설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와 같이 신재생을 위해서 또 빌딩용, 산업용을 위해서 가정과 개통용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요. 목적으로는 피크 발전 설비를 줄일 수가 있고 송전 설비 신설을 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제품들입니다. 이것은 북미향으로 나와 있는 가정용과 상업용, 이거는 일본향 상업용 제품들인데, 이 북미향 같은 경우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전력 회사와도 통신을 해서 피크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앞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대용량 제품인데
목적은 그 신재생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전력을 저장한다거나 그 다음에 불안한 계통의 프리퀀시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충전 및 정산 시스템입니다. 이 충전 인프라라는 것이 단순하게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고객 정보 관리라든가 충전 요금 정산 관리라든가 충전기 상태 모니터링과 같이 전반적으로 다 그 정산과 모니터링 해줄 수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리뉴어블 부분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 이와 같이 가정용과 이 발전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발전용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통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이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승합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저고압 수배 전반이라든가 다양한 설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용적인 예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놈 디스플레이 2만호 보급 사업은 3년 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전기 미터를 통해서 이놈 디스플레이 쪽에 전력 사용 정보와 또 요금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이러한 그 이놈 디스플레이를 보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전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약 5%에서 7% 정도를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놈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빌딩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신재생 전원과 전력 저장 시스템 및 AMR을 적용해서 국내 최초의 첨단 뱀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이와 같은 다양한 신재생 전원과 전력 저장 시스템, 그 다음에 지능형 분전반, 그 다음에 이 똘똘한 미터, 그 다음에 이 가전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신재생 전원과 그리드 전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뱀스 운영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변화를 보면은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서 약 6%의 요금 차이가 발생했고 피크 시즌 요금을 적용을 해보니까 약 12% 이상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최적의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고 이 다이나믹한 요금제가 적용이 될수록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검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LS 산전의 청주 공장과 천안 공장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린 팩토리 부분인데요. 설비 관리 부분부터 조명제의 에너지 계측, 신재생 부분까지 모두 갖춰서 그런 것들을 이러한 그 통합 EM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리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연 그 1억 3천만 원 정도를 현재 세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EMS 솔루션 기능 확장 부분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런 모든 기능들을 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런 정보들을 에너지 관련 정보를 모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앞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스마트 그리드의 전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